제2의 조이대의 난이 현실로 다가오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자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미온적이던 친한 세력과 개혁신당,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하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종교 세력까지 합세해 여론을 장악하려는 형국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이대가 유죄 판결이 1심, 2심에서 확정되더라도 파기환송을 통해 윤석열을 무죄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지규현이 12월까지 재판을 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12월에 이판사판식으로 윤석열 무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불쇼에서 노영희 변호사, 김승원 의원이 나와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것이 야말로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지난 탄핵 전국대와 달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힘이 약해지고 기득권은 똘똘 뭉쳐 조직적 방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김병기 당지도부의 내부 분열에 매몰되어 싸우는 사이 권력과 기득권은 제2의 국정농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뭔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민주당 그리고 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에 이제 나경원 간사가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간사 표결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내란으로 정말 할 말이 없고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 의회 독재다 네.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프레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워서 그렇죠. 너무 뻔뻔하고 좀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런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나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뭐 사법부, 검찰,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진짜. 아직도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강고하다. 네.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아직 매우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좀 극우 무섭거든요, 보수 지금. 세력들이요 조이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다 네, 맞아. 이 생각이 들고요. 조이대 왕국은 지금 내부 의견 들어보면 양승태 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보수가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너무 보수화돼 있고 예. 경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시화 위에서 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와. 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일례가 지난주에 이제 법원장 회의를 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마치 검사장 회의를 본 것 같다. 아. 그런 얘기를 사법부 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법부는 정말 그 판사 재판하는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심지어는 대법원장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검사장 회의하듯이 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내온 의제들도 그 전주에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들한테 뿌렸답니다. 행정처 의견은 이거니까 와. 여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쩐지 그랬대요. 그래요? 그것도 실명으로. 예. 그럼 거기에다 대고 이거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응답하는 판사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고요. 무응답이 많았고요. 네네. 그 답을 안 하니까 그 어떤 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기획 판사가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뭐 이렇게 뿌린 경우도 있다 해서 제가 근무했던 법원은 제가 근무할 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거 했다가는 사법부 뭐 판사 독립권 침해하냐고 법원장한테 대들고 싸우고 그랬던 법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판사놈들이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지금 제일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는 게 재판 독립이잖아. 네네. 사법부 독립이잖아. 근데 내부에서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 해요. 내부에서는 아예 독립이 안 돼 있네. 아예 안 돼 있지. 진짜 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놈들.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다 이제. 진짜 열받네. 와, 양승태 체제보다도 더 심하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아, 굉장히 네.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예컨대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말 세 마리 그게 뭐 네. 뇌물이냐라고 소수 의견 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자기 그냥 강하게 소수 의견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극우적인 그런 편협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지금 이제 법원장을 갖다가 원래 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다가 네. 지금 그냥 지시 임명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을 통해서 전국 법원을 다 통제하고 있다. 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야, 굉장히 심각하네.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냥 사법부가 예. 뭉쳐버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법 개혁의 요구는 사법부가 그것도 지금의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아, 그럼요. 지기현이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윤석열 풀어줬고 네.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고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중계도 하지 않고 예. 지기현이는 룸살롱 접대 의혹도 받고 있고 그렇죠. 예.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의 난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아우. 영장이 기각되고 그 밖에 지금 특검 관련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네. 지금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네.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우리들이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때 서부지법 폭동조차도 본인들 동료를 잡으러 올라가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봐놓고도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 그때조차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다시 말해 국회를요 폭도들보다도 못한 존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고 천대엽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우리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지. 그렇죠. 지금은 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네. 와,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저 법원 행정처에서 민주당이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자초한 건 말씀하신 대로 법원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라든지 또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네.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성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법원 행정처에서는 지금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나와야지. 예, 우리가 반성할 점이 네.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잘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 위헌적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단 자성과 반성을 먼저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현재 오히려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여기에서 지금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라 이런 건데 예. 지금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의 권한을 실제로 침해하고 위헌이 있죠. 아닌데 네. 위헌이다 주장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월권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리한 지적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대엽 대법관. 저게 서부지법 폭동 때 나온 얘기라니까.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아유, 우리 의원님 폭동 때 나온 제가 얘기라고. 검찰개혁 막 목소리 높여서 주장할 때는 사실 검사 출신 친구들이랑 연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법원 출신 이제 연 끊으셔야 친구들이랑 연이 끊어질 국민하고 연을 각오를 다 해서. 하고 네네 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원장 인사를 잘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징계
사실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이름이 지금 법원장 하고 있어요. 이름도 네, 조미연 법원장이라고. 조미연 씨였구나. 난 누군지 그 집행정지가 되면서 윤석열이 살아난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완전히 기세등등하게 복귀했잖아요. 예, 그때. 예, 법원이 그때 사실은 예, 약간 길을 열어줬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법원장이 됐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의 장기 근무 법관이어서 원래는 그쪽으로 법원장 갈 사람도 아니었고 법원장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조희대가 법원장을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네. 메시지가 있죠. 윤석열과 끈이 있거나 유리하게 한 판사들을 우린 중용한다, 대우한다 이런 메시지를 초기부터 줬고 그 분위기를 계속 지금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금 이제 그 판사가 지금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요? 예, 친하다 이런 제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심각하다. 얽히고 설킨 카르텔이 심각해. 그런 인연들을 갖다가 뭐 사법의 독립이라든가 사법 정의보다 더 우선해서 네. 본인이 연을 맺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측 혹은 뭐 김장한 목사 측이라든가 계속 그 연을 갖고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네.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게 이번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수원지법에서 3명이 세 명이 동시에 왔어요. 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례적이고 통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지법이 이재명 지사 시절에 사실상 가장 탄압에 앞장서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쏟아냈던 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던 판사들을 3명을 중앙지법에 영장 심사하는 판사로 동시에 앉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것도 사실은 지금 35일 만에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고를 했을 때 그 기간 계산은 35일이지만 네. 전압에 회부한 지는 이틀 만에 판결을 그렇지. 했습니다. 와,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명 네네. 나오셨네.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틀 만에 했는데 누구는 네. 9일 만에 했다 그러고 9일은 누구는 이게 이틀 만에 한 거예요. 9일은 뭐냐면은 어. 그 처음에 소부에 이제 그렇지. 전압에 가면 소부에 회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부 절차를 시작한 지 9일 만이고요.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이례적으로 그걸 전합에 소부에 이제 요청도 없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회부했잖아. 했어요. 그게 4월 그리고 22일이에요. 이틀 만에 판결을 했는데 네. 그 기간에 기록이 거의 7만 건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맞아요,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당시 법사위에서 사실상 읽지 못했다는 걸 자백을 했어요. 자백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미 이것을 유죄할 결심을 하고 기다린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사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1심, 2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미 무죄할 결심을 하고 그러네. 그냥 무죄 파기환송을 해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미 지금 그동안 이미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에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만약 무죄 판결을 한다. 뭐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네. 지금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그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영장 판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전담 재판부도 법원이 스스로 만들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조희대는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나는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 싫어한다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거든. 아까 말씀하신 그 조희대의 난 우리가 이제는 좀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은데 4월 22일에 네. 갑작스럽게 이게 그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4월 22일에. 근데 갑자기 조희대가 나타나서 소부 아니야. 전원합의체 회부해. 맞아요. 4월 22일에 회부를 해. 네. 그런 다음에 합의기를 바로 진행을 해요. 4월 22일에. 그래서 그때
대법관들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4월 22일에. 네. 근데 4월 24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이틀 만이죠. 네. 그때 이틀 전에 처음 봤어. 접했지. 네. 근데 4월 24일 그때 바로 표결을 한다니까. 아 이날 표결로 그래서 그- 이틀 만이야. 네. 이틀이지만 사실은 네. 만 하루도 만 하루긴 안 하죠. 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때 결론이 나 있는 거야. 거지. 이미 그러니까 그때. 나는 우리는 유죄를 할 거야 결심을 하고 그냥 그대로 기록도 안 읽은 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판결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똑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무죄 결심을 이미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종식했던 이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 관해서 사법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사람에 수도 의해서.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하다니까. 진짜 무죄 근데 얘기 나올 줄 조이대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라니까. 어. 계속 본인은 알려주고 있어. 그러네. 그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뭐 수사권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겠다라고 맨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재판할 때 네. 이 뭐 공수처에 관할이 있는지 특검에 관할이 아닌가 그 저기 대검에 검찰에 관할이 있는지 아니면 국수본에 관할이 있는지. 근데 요즘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이게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헛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 진짜 나중에 그 수사권 문제로 공소기각 할 수도 있겠다. 미친 척하고 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디로 갈지 네. 모르겠고요. 간단한 그다음에- 문제 아니야. 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예전 같으면 형사 합의부 재판장이 근데 술 먹고 사진을 찍혔다. 그 당장 교체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교체하죠. 당연하죠. 네. 그럼 뭐 형사 단독 판사도 그렇고 네. 누구랑 변호사랑 술 먹고 찍혔다. 네.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네. 재판 신뢰성에 큰 그 훼손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니 오히려 직연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지키고 그거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 법원장회 할 때는 뭐 직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보니까 뭐 술 먹은 거 안 나왔고 별다른 그거 혐의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직위원을 보호해주는 게 나중에 이게 공소기각이라든가 이런 황당한 결과까지도 네.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합리적 걱정이죠. 네네. 그래서 예. 우리 최고행국께서 말씀하신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예. 네. 네, 이게- 몸이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침대 축구한다고 막 뭐라 그랬을 때 지기현 부장이 그 정도가- 나 그 정도 12월에 아니구나. 판결 선고할 거예요 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끝내고 가겠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함정일 수도 있었겠다. 네. 난 12월에 그냥 내가 무죄 선고는 아까 말씀하신 공소기각하고 공소기각 할 수도 가겠다. 있지. 이렇게 지금 저는 사실 그때 읽혔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다른 판사님들은 사실 이 사건을 맡기를 싫어해요. 아. 너 혼자 그냥 다 덮어 쓰고 가라. 진짜? 어차피 너는 욕 먹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판사들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하게 되면 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목도 집중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각해. 지기현 부장이 그냥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또 그 본인이 그동안에 그냥 소신 있게 하면서 소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말이지만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별별 신박한 논리를 다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장들은 여기에 이제 건드리기를 싫어하고 관여되기를 싫어하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기현 부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12월에 뭐 끝나겠다 이게 사실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맞아. 게다가- 근데 지기현이랑 조희대는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줬다니까. 나는 윤석열 편이라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알려줘 이 대놓고, 사람들은. 이 대놓고. 사람들 나중에 탓하지 마라. 대놓고 많이 알려줬지.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들 탓하면 안 돼. 그럼 탓하는 사람이 범인이야. 탓하지 말고 뭐예요 그러면? 지금 종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희대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댓글에서 내가 이런 댓글 제일 힘 빠진다고 했지. 앉아서 떠들기만 하면 뭐하냐는 게
이렇게 떠들어야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여론 없이 움직이면 박살 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힘 모아서 가야 됩니다. 힘 여론 모아서. 형성.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정당 국민의힘 말고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왜 지금까지. 자꾸 그러겠어요? 진짜 속상하게. 중요한 진짜- 시기다. 진짜 맞습니다. 엄청난 시기네요. 진짜로. 맞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분위기를 보면 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국힘도 그때는 반성하고 네. 사실 목소리를 못 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비교해 보면 국힘은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예.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잖아. 오히려 우리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알았는데 그걸 왜 못 막았어? 그게 한동훈이에요. 네. 그게 한동훈이야. 이런 진짜 이거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동조하는 언론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고 맞아요. 예. 중요해. 거기에다가 사법부도 당시에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중 심리를 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판결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법부가 집중 심리는커녕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실상 재판도 지연시키고 판결도 제대로 할까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쳤고 거기에 그렇죠. 언론이 지금 부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욱 우리 앵커님 하시는 매불쇼 같은 네. 이런 목소리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우리 조 네. 위원장님이 박근혜 탄핵 정국하고 비교하시는데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탄핵 전국 때랑 비교해도 지금이 불리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전국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대화되는 보수, 다시 말해 뭐 친한계, 뭐 나는 동의하지 않죠. 예.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친한계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얘네들이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들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검찰도 대놓고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친한계, 개혁신당 그리고 찐윤계 전부 다 지금 민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어요. 예. 사법개혁 완전히 지금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똘똘 뭉치고 있다니까 그때보다 지형이 더 안 좋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거는 꼭 종교단체. 말씀드리고 예, 종교 싶은데요. 단체까지. 예. 그 민주당이 마치 사법부를 탄압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특히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로 있을 때는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아. 국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재판하겠다 그래서 아휴. 법관도 증언을 시켜줬죠. 그다음에 판사 뽑는 연한도 5년으로 낮춰주고 회생법원도 3개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그 사법부에서 해사법원 또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산이냐 인천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라 충실하게 재판을 해라 그래서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그 짧은 기간 내에 다 들어줬는데 사실은 대법원이 뒤통수를 친 거죠. 아. 우리 제1당 야당 대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부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자기네들이 뒤통수 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뭘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언론은 이 사법 개혁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정상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예. 이 발언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저런 망언을 했느냐라고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예.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한국일보 헤드라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 서열 매기는 순간 삼권 분립 원칙 훼손. 네, 자 한국일보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삼권 분립의 우위가 있다. 그런 돌리면 윤석열 탄핵 못해. 사법부도 반성을.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선출 권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권력,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면 어떻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네네. 들으면 그럴듯해 사실. 그럴듯하잖아 솔직히. 요런 애들 잘 넘어간다고. 저 같은 놈은 그냥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네. 자, 중앙일보 기사 중 한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중앙일보 기사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 얼핏 들으니까 솔직히 말 되잖아. 솔직히 말 되잖아. 내가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렵다고 한 거야. 교묘하고 교활해. 윤석열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법 아예 모르고 그냥 네. 막 떠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법 자체를. 그럼 선출 권력인 국회가 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맞는 아니, 얘기입니까? 뭐 대통령도 네. 과속하면 교통경찰관한테 딱지 떼야죠.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잖아요, 그 그거. 법은. 그건 선출 권력 국회에서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네. 처음에 국민주권 네. 딱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이게 그 순서가 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순서 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학자가 저렇게 말을 하니 네.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저는 없어.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우리 헌법 1조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 음.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국민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지금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이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위임한 가장 직접적인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그 권력을 위임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이 가장 국민의 권력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관이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국회인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사법부라든지 임명직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상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딱지 떼는 거나 잘못했을 때 재판을 하는 거나 이런 네. 거는 그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입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101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 101조는 법률이 법관의 자격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예요. 국회죠. 그리고 또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 각급 법원을 조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사의 자격이라든지 법원을 구성하는 건 모두 법률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권력 이 서열을 따질 것 진짜 없이 한심한 얘기야. 근데 국민들의-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한 언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까 그 교수 막 욕했잖아. 네. 나는 교수 욕할 거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 이 교수는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던 교수야. 원래도? 이 교수를 활용하는 언론이 문제인 겁니다. 자, 아까 장영수 교수라는 사람은 마치 지금은 헌재가 정말 최고의 기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네. 그런데 장영수 교수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헌재의 힘을 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분이야. 그래요? 계속해서 뭐야? 윤석열 탄핵 국면 때 절차적 문제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장영수가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 탄핵 국면 때 그거 잠깐 한 대목 보고 갈까요? 자, 탄핵 전인 올해 3월 7일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절차를 진행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자. 현재 지금 이거 다 틀린 얘기로 결론 났잖아. 그런데도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랍시고 이 사람의 말을 언론에 실어주고 이걸 타이틀을 걸어버려. 중요한 포인트다. 누가 잘못이야? 이세 교수가 잘못이야? 언론이 언론이 잘못이지. 이 사람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이게 뭐 내란 뭐 탄핵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죄를 지었나?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KBS 인터뷰도 잠깐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그렇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자, 한국일보 기사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 네. 차진아 교수인데요.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우위라는 생각은 삼권 분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라면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헌 심사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 네. 아까랑 비슷한 논리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차진아 교수 역시 네. 이 교수를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차진아 교수 역시 윤석열 탄핵 때 국회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던 예.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면 또 국회를 또 존중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자, 3월 19일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차진아 교수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다. 아, 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교수 욕하지 말라는 아, 거야. 맞네요. 이 사람은 일관돼요. 근데 이런 사람 어차피 다 틀린 얘기로 결론 났잖아. 근데 지금도 언론에서 이 사람을 네. 전문가랍시고 실어주는 것. 아, 언론의 그게 문제네. 잘못이다. 아, 명확하네요. 최욱 앵커님 말씀 정말 맞고요. 예.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원의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컨대 위에서 누가 시켜서 판사가 어떤 글을 올렸다, 보수적인 글을, 그럼 그거 또 언론에서 엄청 플레이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습니다. 네. 차진아 언론이 문제예요. 차진아 교수는 최근에 그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할 때에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국힘 쪽의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영수 교수님도 국힘 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고요. 네. 근데 이런 분을 성향이 뚜렷한데 네. 이런 분을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인 양 그렇지. 그 의견을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사실상 호도하는 호도하는 거죠. 거죠. 호대 교수라고 네, 하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곡화가세라 그러잖아요. 아, 그거 어려운데요. 국화카세? 곡화가 이건 오마카세고. 이거 오마카세. 너는 오마카세. 이건 오카가세. 그건 오마카세. 오카가세. 쉽게 풀어주시면서.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국민의 뜻을 존중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예. 상권분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제로서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 안에서 법이 해석되고 법이 적용이 되면 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더 후지다 우리가 더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네. 이걸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언론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근데 그렇지. 언론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또 갑자기 다 우양우 해가지고 또 이 얘기를 또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우양우가 아니야. 이건 그냥 길을 잃은 거야. 우양우가 아니고 저는 지금 틀린 방향이야. 지금 이게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들은 길을 명확히 알고 가고 있다. 그러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자기네끼리 가기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을 결국은 개혁을 하게 되면 다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나요. 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상황에 맞아. 대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몽땅 다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노영이 웬일이야? 지금 봐봐 타이밍 봐봐. 내가 저번에 웬일이야? 계속 말하지만 9월달 되자마자부터 주간 경영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이 엘리트이냐 지금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 같이 말하는 사람 되게 무식한 강성이고 맞아. 개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노영이. 개딸 체육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못 들었어요? 나는 아들이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고.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때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면 안 그렇지. 되는데 일단 내에서 지금 사람들이 또 역시 바보같이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나 이거 진짜 공감한다. 노영이 이런 얘기 좀 해. 맨날 가갖고 누구 씹고 그러지 말고. 구독자랑 싸우지 마. 그래. 그럼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다니까 지형이. 그래. 윤석열 탄핵 국면보다도 오히려 지금 지형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려워. 내가 말하는 지형이 뭐 대단한 지형이 아니라 물론 뭐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상식의 지형입니다. 근데 이 상식의 지형이 지금 기득권 지형에 비해서 너무 쪼그라들어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도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되고 지금 댓글만 해도 노영이 빼라, 박지원 빼라, 뭐 다 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거 진짜 맞는 매번.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빠질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같이 가자며. 그냥 빠질게요. 예. 나는 근데 내가 빠져도 되는데 좀 정말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지. 오늘도 강유정 대변인 얘기한 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 어. 또 못 알아듣는 척 하고서도 그거 막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럴 맞습니다. 때 좀 자신감 있게 좀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가야 돼. 그게 그렇지. 아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해야 되는데 와, 노영이 좋다. 똑똑하고 현명하시네.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 네, 부담스러워. 현명하시네. 현명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요. 아, 현명해. 답답해.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이야, 그게. 마치 뭐 언론사 주필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회의 하고 있어요. 그렇지, 회의라도 한 듯. 회의를 그렇게 하고, 보이죠. 방향을 네. 설정한 것처럼 예. 한 가지로 또 사실과 다르게 지금 그렇습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몰아가는 무서워 네. 죽겠어요. 상황이 저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예. 최우 앵커님께서 느끼시는 맞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결투랄까 예, 마지막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그것이지 있습니다. 않은가. 네, 저도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들어오는 데가 긴장하고 그러는 있습니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지금이. 위기다, 제일 위기다. 위기다, 최고 위험하다 이 위기다. 얘기를 네. 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맛보기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밀리잖아. 우리 이제 밀리면 끝장이 나는 거야. 맞아. 밀리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망설이거나 쟤네들 말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낮아빠지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 하다가. 노영이. 이거 세게 나가야 돼요. 본인이 센 게 아니야. 중심을 상식이야. 잡아줘. 중심을 잡아줘. 중심 잡겠습니다. 하체가 좀 약하지 근데. 갑자기 좋은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꼭 마지막엔 날 남자로 봐. 꼭 마지막엔 남자로 봐. 이거는 사랑하고 분리해야 돼요. 질투하지 말고. 자, 아까 질투한다며. 장례 정리하고요.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예. 저희는 계속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분 혹시 아주 짧게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이거 전현희 TV를 계속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또 앵커님께서 한 말씀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날 이틀 동안 7,000명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매불쇼 파워가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이렇게 마중물을 좀 부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생각보다 전현희 재밌습니다. 네, 생각보다. 구독해 주세요. 네. 의원실 열심히 하고 보좌진 있어요. 일도. 우리 보좌진들 요즘 웃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꼭 부탁드린다고. 네. 전현희 TV. 알겠습니다. 네. 전현희 TV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아무래도 제 친정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고 국민을 이기는 또 사법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분연히 정의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네. 조이대 왕국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다시 1970년대 유신 독재와 사법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